자, 보세요. 여기는 꼭 가보십시오. 요게 그 효창동인데 요 지역은 그 용산 업무지구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요. 여기서 원효로 3가 있죠. 원효로 3가. 여기 구역계가 한 3번 바뀌었어요.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노선형 상가를 통해가지고 상업지역 통해가지고 재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잘 못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요게 중에서 지금 그나마 사업 좀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요 중에서요, 여러분들 사야 될 곳이 어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사야 되냐? 이 사람들은 이 노선형 상가 쪽에 있는 사람, 뒤쪽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교집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노선형 상업지로서도 개발할 수가 있고요. 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공동되는 부모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여러분들 빌라를 사시면 정말 효과 좋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뭡니까? 후암동보다는 투자금이 좀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이 주민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사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민들의 단합된 그 동의서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은 좀 뭡니까? 불리한 쪽 사람이죠. 그 제일 좋은 데가 이 도로변 앞에 있는 상업지 뒤쪽에 있는 빌라들에게 관심 있게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용산 업무지구가 착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얘들은 서로 합의를 보고 타협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는 2, 3년 안에 나온다는 거고, 그 사이의 가격은 충분히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2025년도 용산 쪽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지 마세요. 영등포 쪽에 있는 신길 우성 아파트하고 건영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그래요. 여기 있는 신길 우성 아파트 1차 같은 경우는 땅 모양이 좋죠. 그래서 자기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길 건영 2차 같은 경우는 이 땅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뭐냐면 파가 3개 파가 있어요. 우성파, 건영파, 통합파. 근데 이게 4번 같은 경우는 편입할 수가 없고 3번도 편입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왜냐면 4번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투자자들도 많고 한데 진짜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우선 1차로 가셔야죠. 왜? 단독으로 가능하니까요. 근데 건영은 좀 제 개인 생각이지만은, 건영은 이렇게만 따로 간다고 하면 사업은 안 되겠지만 아파트 모양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 도시복합개발 사업은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업은 뭐냐면 조합 형태가 아니에요. 조합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싸움이 덜해요. 그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LH나 GH, 신탁사, 리츠, 이 애들이 사업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천호동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자산신탁이 관심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성장 거점형과 뭐 주거 동심형이 있는데, 대다수 뭡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역세권으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그러면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어디냐면, 강의 자료는 없지만 성수동 있잖아요. 현대 골든 타운이라고 써요. 거기가 준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이에요. 준공업지역. 거기가 여기 더블 역세권 가지고 위치가 엄청 A급이거든요. 거기는 5층짜리 있잖아요. 5층짜리 빌라들이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그게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모아타운 한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왜? 자, 보세요. 준공업지역은요, 근인생활시설 지으면 용적률 400% 줘요.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주거지를 지으면 2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도입한다고 하면은, 잘 보세요. 실제로 저희가 그 경기도 강주 쪽에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2종 일반 주거지지 않습니까? 종 상향을요, 3종에서 준주거까지 올렸어요.
용적률이 220%짜리가 얼마까지 하냐면 470%까지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용적률이 증가된 만큼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공공기여와 또는 현금으로 해서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민간 도시복합개발 사업은 모아타운과 역세권 시프트의 각종 역세권 근처에 있는 쪽에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이부 트렌드가 아니겠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절차가 보면 법에 잘 안 나왔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사업 시행 예정자를 뭡니까? 신탁사를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25% 동의와 뭡니까? 면적 50%니까 결과적으로 50% 면적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오케이가 돼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행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뭐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67% 필요하겠죠. 그러고 난 뒤에 만약에 이 부분이 오케이 됐다면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똑같아요. 재개발 똑같아요. 시공사도 누가 뽑냐면 주민들이 뽑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 보세요. 일반적인 재개발하고 역세권 시프트 하게 되면 구역 지정 단계가 한 2년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행자만 지정해서 신탁사가 다 설계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 오케이만 나면요. 예비 시행자만 지정만 되면 이거 바로 뭐냐면 조합 설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 보세요. 원래는 형법의 책이 이만큼 작았어요.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책이 두꺼워지잖아요. 즉 뭐냐면 이 사업은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법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규제가 심하지 않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또 규제 심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에 매수를 해야 될 거는 이 모아타운이나 이 애들이 도심 복합개발 사업 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세요. 같은 신통인데 신통은 용적률이 최대 뭡니까? 320% 이하밖에 안 되는데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용적률이 뭡니까? 실제로 700%가 아니고요. 한 57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두 단계 업해서. 그리고 동의 요건도 67%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번 꼭 임장 가보세요. 동대문 쪽인데 재미난 게 뭐냐면 자 마우스 잡으십시오. 여기의 구역이 지금 현재 실제로 신속통합 개입 방식에서 60% 동의서를 받았어요. 근데 주민들은 뭐라 하냐면 나는 민간 도시복합으로 할래. 용적률도 많이 나오고 더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잘 보세요. 신통의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 동의서 60% 받았죠. 이대로 진행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동의서 25%를 받게 되면 이 신속통합 개입 방식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통한다고 하니까 7%나 8%가 반대를 했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민간 도시복합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17%만 동의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 홍보 요원 30명을 풀어가지고 지금 뭡니까? 신통 반대 동의서와 민간 도시복합 개발 찬성 동의서를 받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 뭡니까? 싸움은 벌어지지만은 동대문 구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너희가 사업을 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은 아시겠죠? 그 동대문에 보면 L65, 65층짜리 지었던 아파트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 투자 금액이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들어가요. 근데 잘 보세요. 응암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암동은 얘들은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여기는 어떨까요?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응암동에는 확정이 됐는데 1억 5천 들어간다. 여기는 확정이 안 됐는데 2억 5천 들어간다. 저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왜? 그 전에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손바뀜이 너무 많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보셔야 될 거. 여기, 이 옆에 보이죠? 여기 마우스 이쪽을 보이는데. 여기가 뭐냐면 역세권 시프트를 했던 곳인데, 역세권 시프트 하면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민간 도시복합 개발을 하게 되면은 용적률을 그만큼 찾아 먹으면서 임대주택의 비율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뭐냐면 지금 역세권 시프트에서 민간 도시복합 개발 사업을 전환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역세권 시프트에서 민간 도시복합 전환되고 나면 주민들의 인식이 어떨까요? 신통 너무 많이 신청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용적률도 낮더라. 민간 도시만 하게 되면 용적률이 470%, 570% 나오더라. 다 일로 가자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한번 지켜보십시오. 왜냐면 실제로 어디냐면 그 서울에 있는 삼성동 있죠. 그게 모아타운 2개 구역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또 삼성동에 있는 민간 도시복합개발 사업을 가고 있어요. 그 애들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삼성동 민간 도시복합개발 사업 하면 설명했던 내용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